예,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걸 개수기로 셌다. 이 집을 판매한 사람의 이런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.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입니다.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. 그래서 이게 혹시 국정원 특활비 아닌가?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간 돈이 아닌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저희가 어렵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자, 김정훈 기자의 취재 내용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. 또 무슨 특활비로 10억을 받았다. 그 10억 말 같지도 않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흘러나왔던 얘기 같은데요.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. 수사가 아니고 저는 참고인입니다. 아니 근데 사모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네. 얘기가 집을 팔았던 사람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검찰에서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.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. 고소당할 테니까. 아 그래요? 그러면 네네.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? 말이 안 되죠. 전세를 끼고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강남 집이었잖아요. 강남 집이라도 그렇죠. 그 당시는 그 정도 안 비쌌습니다. 그 당시가 그러니까 재임하셨을 때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? 아니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그 아버지 재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걔네들이 다 직장이 있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 집을 팔고 사는 걸 어떻게 아셔요?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봅니까, 걔네들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, 다 밝혀질 거니까요. 그럼 그 장남 분이시죠? 그 로펌에서 일한다는 그 장남분. 아닙니다. 우리 큰딸이에요. 지금 40몇 살입니다. 그럼 개숙이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, 개수기로 어쨌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.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.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, 현금도 줄 수도 있지요.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신 건 맞아요? 내 덕이라는 거를, 그게 흔해요.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져가신 게, 그러니까. 말 같지도 않은 소리, 그런 거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쭉 보세요. 그러면은 그 따님이 현금 사실이 아닙니다. 따님이 사실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따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게 일부만 있었던 거네요. 모르겠습니다. 그것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서류상으로까지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억 5천인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지가 갖고 있던 금부치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? 그럼 말하자면 특활비라는 현금으로 받는 그런 돈 같은 거 혹시 좀 원장님이 어떻게 좀 가져오시거나 쓰거나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? 어떻게요?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그 급여 말고 다르게 지급되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저희는 없으세요? 그런 것도 모르고요. 기자님, 제가 그 당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그러면은 월급도 안 쓰잖아요. 애들도 다 크고.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새가 나왔어요. 그러면 그것도 1년에 1억이 넘는 돈 아니에요? 아니 그러면은 뭐가 제가 그렇게 답답해서 딴 돈, 나는 그때는 그 돈이 그렇게, 궁하지는 않았습니다. 특활비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 하셨어요? 요즘에 와서 들었지,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? 그러니까 월급을 보통은 계좌로 이렇게 받잖아요. 그거 말고 원장님이 혹시 이렇게 보너스 같이 현금으로 그런 거는 현금으로 반을 주고, 계좌로 반을 받았습니다. 원장님 때 급여가? 원래 이쪽에는 그렇게 줘요. 혹시 그게 잘못 아셨던 건 아닐까요? 그게 월급 봉투에 딱 액수가 적혀서 나와요. 그러면 그거는 보통 이렇게 생활비로 쓰셨던 거고요. 그런데 제가 생활비로 특별히 많이 쓸 게 없죠. 그 당시는. 그 당시 그렇잖아요. 다 밥을 거기서 먹고. 하는데 무슨 제가 생활비가 특별히 많이 필요하겠어요. 그럼 그 돈을 따로 어떻게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크게 돈 따로 제가 활용도 했겠죠. 그러니까 모아놓고 펀드도 가입하고 이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? 그러니까 요새 말 나오는 거는 세간의 의혹은 그 돈으로 무슨 자녀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 그런 의혹이 모르겠습니다. 제가 빌려준 것도 있겠지. 걔네들이 돈이 많이 아니. 그렇지만 어쨌든 다
다 돈은 받았고요. 네. 걔네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받아가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 딸이 화를 내는 게 네. 왜 나이가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예속돼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네. 또 자기가 돈이 많았으면 집을 5번이나 팔고 사고 했겠냐는 거죠. 네, 네, 네.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. 아, 예. 네네. 예,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말을 마무리한 이 사람,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입니다. 예,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저희 뉴스쇼의 김정훈 기자가 어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. 현금 10억 원 전혀 모르는 바다 개수기가 뭐 나와서 그걸로 현금을 쟀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다. 물론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딸이 마련한 돈이다. 지금 보도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랍니다. 딸이랍니다. 딸이 마련한 돈이고 아버지보다 걔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아버지 돈을 받아다가 그걸로 집을 사느냐? 이런 얘기입니다. 돈의 출처에 대해서 거의 검찰에 소명을 했고 한 1억 몇 천만 원만 더하면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은 시중의 의혹들, 검찰의 지금 수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습니다. 말이 뭐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요. 자,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?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? 이분과 함께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.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하죠.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? 여전히 의문은 남는 거죠. 지금 얘기 중에도 계속해서 그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. 예. 뭐 이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국정원 금고에서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행방을 추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. 예. 중간에 뭐 내가 그걸 배달했다라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. 예. 굵직굵직한 쓰임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. 예. 이 특수활동비와 연결시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네들의 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 대목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. 특활비 일부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했다. 이 부분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 지금 검찰 의심처럼 이 특활비가 자녀의 집 구입까지 흘러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렇다면 국정원장 특활비가 얼마길래 청와대에 상납도 하고 자녀 집도 사주고 그렇게 쓸 수 있나? 이게 좀 의아해요. 어떤가요? 국정원 특활비 자체가 예. 그 정부 기관 전체 특활비의 반이 넘습니다. 반이 넘어요. 예,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한 5천억 가까이 됐었거든요. 예, 한 해에. 예, 한 해에. 근데 4천억 원을 넘어선 시기에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을 했던 상황이고. 예. 그 중에서 국정원장의 몫으로 된 게 한 40억 정도. 40억이요? 영수증 없이 쓸 예. 수 있는 돈이 40억. 예. 월급은 따른 거잖아요. 월급은 따로 있는 거죠. 그렇죠. 국정원장이 무슨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. 수사비 명목 등의 그 특활비는 따로 또 그 설정이 돼 있기 또 때문에 책정이 돼 있고. 그냥 거의 뭐 경력금, 뭐 위로금 이런 데 쓰여지는 걸로 보면 될 것이고 예. 돈이 많이 남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. 1년에 40억이에요? 한 달에 40억이에요? 연간 40억입니다. 그렇겠죠. 예. 예. 한 달에 한 4억, 3억에서 4억 정도의 돈이 원장 개인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. 이런 말씀. 그렇죠.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. 그래요. 국회의원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그거 예약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예. 4천, 5천 정도. 그것도 쓰고 뭐 남으니까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증언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? 홍준표 대표인데. 예. 그러니까 이거 사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사실 남을 수 있는 거죠. 그럴 수가 있겠군요. 예, 뭐 그걸 반납했다거나 이런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. 예. 얼마든지 그런 부분으로 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써라 이런 돈은 아닌 거죠. 전혀 아닙니다. 그 정부 예산 지침에도 보면은 딱 그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. 보안과 기밀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수사 등의 공적인 활동에서 성격, 성질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원장의 주머니 돈이 됐는지, 쌈짓 돈이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가 하면 어제 이상득 전 의원,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. 만사 형통의 주인공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. 여기도 역시
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혐의더라고요. 이 전체 지금 흐름들을 볼 때 결국은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의 초점인데 어떻게 보세요? 예, 이미 대통령에게 건네진 그 돈이 있고요. 예. 이것도 그 중에 일부가 뭐 달러로 받아가지고 방미를 앞둔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로 건네간 정황까지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. 뭐 받았다고 의심되는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. 그 전달한 사람이 가장 측근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에 대해 확인되기 때문에 문제는 양의 문제지 건수의 문제지 이미 확고부동하게 그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이렇게 쓰여진 흔적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.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. 원세훈 전 원장의 이름이 어제 한 군데서 더 나왔습니다. 뭐냐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TF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로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재판부 동향 뭐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. 네.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? 예, 당시에 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집요하게 원세훈 장관에 대한 어떤 유죄를 막기 위해서 동부서주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하. 사실은 그 재판 정황은 대법원장에도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안 되는 거죠. 이걸 그 검찰 수사는 그 상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? 예. 예, 근데 판사의 재판은 상부는 오로지 법률입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정황을 파악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처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차장이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천만한 일이죠.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죠.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당시가 그러니까 재임하셨을 때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? 아니,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그 아버지 재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. 왜 걔네들이 다 직장이 있고 그 사는데 아버지가 그 집을 팔고 사는 걸 어떻게 아셔요?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봅니까, 걔네들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, 다 밝혀질 거니까요. 그럼 그 장남분이시죠? 그 로펌에서 일한다는 그 장남분. 아닙니다. 우리 큰딸이에요. 지금 40몇 살입니다. 그럼 개숙이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, 개수기로 뭐 어쨌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.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현금도 줄 수도 있지요.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신 건 맞아요? 매덕이라는 거를 그게 흔해요.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져가신 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쭉 보세요. 그러면은 그 따님이 현금 사실이 아닙니다. 따님이 사실이 아닙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따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게 일부만 있었던 거네요. 모르겠습니다. 그것도 지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서류상으로까지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억 5천인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지가 갖고 있던 금부치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? 그럼 말하자면 특활비라는 현금으로 받는 그런 돈 같은 거 혹시 좀 원장님이 어떻게 좀 가져오시거나 쓰거나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? 예, 어떻게요?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그 급여 말고 다르게 지급되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?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. 기자님, 제가 그 당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그러면은 월급도 안 쓰잖아요. 애들도 다 크고.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새가 나왔어요. 네, 예. 그러면 어디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흘러나왔던 얘기 같은데요. 저희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. 수사가 아니고 저는 참고인입니다. 아니, 근데 사모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집을 팔았던 사람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검찰에서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.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. 고소당할 테니까. 그래요? 그러면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? 말이 안 되죠. 전세를 끼고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강남 집이었잖아요. 강남
집이라도 그렇죠. 그 당시는 그 정도 안 비쌌어요. 예,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걸 개수기로 셌다. 이 집을 판매한 사람의 이런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.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입니다.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. 그래서 이게 혹시 국정원 특활비 아닌가?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간 돈이 아닌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저희가 어렵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. 자, 김정훈 기자의 취재 내용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. 또 무슨 특활비로 10억을 받았다. 그 10억 무슨 말 같지도 않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